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1961년이에요. 1961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남자가 법정에 섭니다. 근데 이 남자는 살면서 한 번도 법을 어긴 적도 없고 언제나 자기가 맡은 일에 엄청나게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남자는 자동차 공장에서 기계를 고치는 일을 엄청나게 근면성실하게 15년간 했던 남자예요. 그런데 굉장히 뜬금없이 퇴근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갑자기 경찰들이 오면서 같이 가시죠 이러면서 그 남자를 체포해 가는 거예요. 왜? 왜죠? 이 50대 중반에 평범하게 머리가 벗겨진 이 아저씨가 순식간에 재판정에 서게 되고 전 세계가 이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아돌프 아이히만. 이 법정은 나치 전범을 재판하는 법정이에요. 나치 전범이라니 세상에 너무 무서운 사람들 아니겠어요? 세상에 잔혹무도 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들. 자, 그러면 잡혀온 남자 역시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무도한 심성을 가졌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추측할 수 있겠죠. 심지어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남자는 히틀러 직속으로 총책임자의 지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부하였대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일까요? 얼마나 냉철하고 사람의 목숨의 소중함을 모르는 잔인무도한 괴물일까요? 근데 이 남자는요, 그냥 평범하고 가정적인 남자였어요. 남을 해치는 거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가 맡은 일만 잘 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법정에 서서 자꾸 뭘 인정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 잘못한 게 없는데 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이 남자는 절대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죽이라고 명령한 적도 없어요. 그냥 나치에 있을 때 지시받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군인들의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한 용도로 열차를 개조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 남자가 나치 전범 재판에 서게 됐을까요? 이 개조된 열차가 말이야, 유태인들을 죽이기 위한 가스실이 설치된 열차였거든요. 그 가스실이 설치된 열차를 개발한 게 바로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전 단 한 사람도 제 손으로 죽이지 않았고 죽이라고 명령한 적도 없어요. 제 권한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한 일은 그냥 행정 절차상의 아주 작은 일에 불과했고 열차를 움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죽이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부서에서 열차를 움직였고 자기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으니까 죄가 없대요. 분명히 이 열차 때문에 수백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유태인들이 죽어갔을 텐데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적이 없냐는 질문에 이 남자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느꼈겠죠. 월급을 받고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요. 월급을 받고서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거래요. 하지만 자기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고 그냥 시킨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이래요. 그냥 이 사람한테는 한 가지 직업이었을 뿐이죠.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한 건 아니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의 실제 재판정에서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Daher bekam ich diese Angelegenheit zur weiteren Bearbeitung. 제가 너무 작은가요? 너무 작아요?
und habe sie als Übermittlungsstelle behandeln müssen. So wie mir das befohlen war. Ich musste ja das machen, was mir befohlen wurde. Hellasche Richtlinien. 자, 이렇게 해서 이 영화니까 다 못 보여드리고, 당신의 결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열차에 올랐고 죽었지 않습니까? 라고 재판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Das Ich habe den Befehl gehabt, ob sie nun getötet wurden oder nicht, er musste durchgeführt werden. Er ist auf dem administrativen Wege erledigt worden. Ich habe nur ein Teilchen dafür zu erledigen gehabt. Die anderen Teilchen, die notwendig waren, bis so ein Transport rollte, haben die verschiedenen anderen Stellen. 여기까지. 그냥 명령에 따랐을 뿐이래요. 그리고 이 아돌프 아이히만을 지켜본 6명의 정신과 의사들이 아돌프 아이히만은 자기들보다 더 정상이고 준법 정신이 투철한 국민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히려 이 사람이 너무 정상이라서 자기들이 이상해진 거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나치에서 유태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인 사람이 정신과적으로 굉장히 정상이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이 의사들이 이제 멘붕에 빠진 거예요. 분명 이 사람은 뭔가 사이코패스든지 소시오패스든지 아니면 유태인들을 굉장히 싫어한다든지 뭔가 죽일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너무나 정상인 거죠. 그래서 이 재판은 몇 개월간 계속됩니다. 수백 명의 기자, 국영꾼, TV 중계진들이 이 아돌프 아이히만을 보기 위해서 몰렸어요. 근데 재판이 길어져서 슬슬 지쳐갈 때쯤 한 철학자가 이거를 끈기 있게 지켜보다가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는 아주 근면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가 아니다. 하지만 그가 유죄인 명백한 이유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생각의 무능, 말하기의 무능, 행동의 무능.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았고 그 무능은 또다시 행동의 무능을 낳았다. 당시에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랑 동갑이었던 한나 아렌트라는 이 철학자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내면서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악이라는 건 사실 무슨 똘 달린 악마처럼 엄청 무슨 기괴한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이 저지른 악도 악이고 이 평범한 사람이 동기도 없이 저지른 악, 신념도, 악마도, 악의도 없이, 의지도 없이 저지른 그냥 평범한 악. 그래서 이걸 악의 평범성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요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이 제시가 됐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이 사건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았던 다른 사람, 이 사람입니다. 이름은 스탠리 밀그램이에요. 당시 27살이었던 예일대 대학의 심리학과 조교수 스탠리 밀그램입니다. 이 스탠리 밀그램은요, 사람들이 파괴적인 복종에 굴복하는 이유가 성격보다는 상황이 있다고 봤어요. 이 사람의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상황에 문제가 있어서라고 봤어. 굉장히 설득력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도덕적인 규칙을 무시하고 명령에 따라서 잔혹한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재판을 보면서 굉장히 궁금해했단 말이야. 결국 이 아돌프 아이히만은 1961년에 재판을 받고 1962년 6월엔가 교수형 당했거든요.
결국 사망했어요. 사형을 받아서. 근데 이걸 지켜보던 스탠리 밀그램이 이제 궁금한 거야. 과연 인간은 다른 사람한테 큰 피해가 갈 것인 걸 뻔히 알면서도 명령을 내리면 거기에 복종할 것인가? 라고 궁금한 거야. 그렇잖아. 아돌프 아이히만의 경우를 보면 분명히 자기가 그 열차를 개조하면 다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다치고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그걸 한 거잖아요. 왜? 명령이었으니까. 위에서 시켰으니까. 내가 돈을 받았으니까. 그게 내 직업이었으니까. 내가 죽이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궁금증이 생긴 스탠리 밀그램은 한 가지 실험을 계획합니다.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신문에다가 공고를 내요. 시간당 4달러. 기억에 관한 연구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라고 구인 광고를 냈어요. 근데 요거는요, 왜 4달러냐면, 당시에 이제 4달러는 뭐 어느 정도 시급 정도의 의미가 있었겠죠? 근데 왜 4달러냐면, 이 사람들이 돈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필 4달러로 책정한 거예요.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야.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이 사람한테 강제로 시킨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4달러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이 어떻게 되냐면 참가자가 와요. 참가자가 오면 이 실험자가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 실험은요. 처벌이 학습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고 있는 거고요. 참가자 2분 중에 한 분은 교사 역할을 할 거고 다른 한 명은 학생 역할을 할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학생은 단어 따라 읽기 게임을 하고요. 오답을 말하면 교사 역할을 맡은 사람이 학생 역할을 맡은 사람한테 전기 충격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교사 역할을 누가 할지 아니면 학생 역할을 누가 할지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2개의 역할이 정해지면 한 방으로 데려가서 교사 역할을 맡은 사람이 학생 역할을 맡은 사람을 묶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역할을 하는 사람을 묶어놓고 교사 역할을 맡은 사람은 반대쪽 방에, 맞은편 방에 들어와가지고 발전기가 있는 방에 앉아요. 발전기. 근데 이 발전기에는 전압이 적혀 있어요. 15V, 30V, 45V 쭉쭉쭉쭉 있습니다. 이게 발전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밑으로 누르면 전기가 징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는 450V, XXX, 위험, 극도의 충격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교사가 방으로 들어가면 마이크를 통해서 학생이 단어 읽는 게 들려요. 그래서 이 학생을 묶어놓고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틀릴 때마다 교사가 이거를 누르는 거야. 전압을 점점점 높여가면서 누르는 거야. 처음에는 15V 삑 누르면 아 따끔해 하고 넘어가고 막 또 읽다가 30V 뚝 눌러. 그럼 또 아 따끔해. 그리고 점점 15V씩 넘어가는 거예요. 한 번 틀릴 때마다 점점 높은 전기 충격을 주는 겁니다. 실험이 시작이 되고 처음에는 순조롭게 답을 마치던 학생이 점점 틀리기 시작합니다. 15V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큰 충격이 가해져요. 100V 정도가 넘어서니까 학생은 이제 그만하게 해달라고, 나가게 해달라고 소리를 질러요. 근데 교사 역할을 맡은 사람은 안절부절하면서 아 어떡하죠? 아 실험자님 저 학생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지금 그만두고 싶대요. 아 이거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실험자가 무표정하게 대답합니다. 실험 계속하세요. 아니 저기 아프다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이거 그만하면 안 되나요? 이거 저기 사람이 아프대요. 실험 계속하세요. 계속 진행하래요. 이미 실험은 시작이 됐고 그만둘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교사 역할을 맡은 사람은 계속해서 전압을 높여가요.
점점 높아져요. 나중에는 이 학생 역할을 맡은 사람이 나 심장병 있어. 나 진짜 그만할래요. 하면 소리를 질러요. 또 교사 역할을 맡은 사람이 저 사람 좀 반응이 없는데 이거 너무 아픈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영구적인 신체 손상 없습니다. 제가 책임질 테니까 계속하세요. 계속해서 전기 충격을 가해서 150V까지 올리니까 이제 이 학생이 슬슬 지쳐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근데 실험자는 계속 하래요. 근데 강제로 손을 막 얹어가지고 이거 눌러!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뒤에 앉아서 계속 하세요. 라고밖에 안 해요. 300V가 올라가니까 이제는 기절했는지 아예 아무 반응이 없어요. 교사 역할을 맡은 사람은 당황하고 실험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묵은 오답 처리하세요. 그렇게 교사 역할을 맡은 사람은 기절한 사람한테 또다시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은 또 그래요. 나 이제 못하겠어요. 하면서 일어나 버렸어. 일어났는데 뒤에서 실험자가 또 그래요. 앉으세요. 계속 실험 진행하세요. 그러면 또 앉아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눌러. 예상했겠지만 이건 교육과 처벌의 상관관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권위, 복종, 실험이에요. 학생 역할을 맡은 사람도 실험의 내용을 다 알고 있었고 연기자일 뿐이에요. 진짜로 전기 충격이 가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고통스러워하는 연기를 했고 소리를 지르거나 기절한 연기를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교사 역할을 한 사람은 진짜인 줄 알았겠죠.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몇 퍼센트 정도나 되는 사람들이 최고인 사람이 정말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450V까지 올렸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40명의 정신과 학자들이랑 심리학자들이 많아봐야 1% 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450V까지 누르겠지. 사람이 죽을 줄 알는데 그걸 누르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450V까지 전압을 올린 사람이 무려 65%입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최고 전압까지 올렸어요. 단 12.5%만이 300V 이하에서 자의적으로 실험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65%가 최고 전압까지 올렸고요. 나머지는 300V 이상이지만 450V까지는 누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450V까지 올린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험자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고 나는 그 실험의 지시에 따랐을 뿐입니다. 놀랍게도 이 실험에 영상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한번 볼게요. In fact, about 65% of the people who he studied, who were normal volunteers from the ordinary population, actually gave the maximum number of volts. This man was one of those 65%. 65%의 평범한 지원자들이 450V, 맥시멈 볼트까지 올렸대요. 65%의 평범한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영상에 나오는 남자 역시 65%입니다. This one will be 195 volts. The correct one. Let me out of here. Slow. 소리 나면서 나 여기서 내보내줘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Let me Dance. out of here. My heart's bothering me. Let me out of here. You have no right to keep me here. Let me out. 그리고 실험자를 쳐다봅니다. Let me out of here. Let me out. Continue, please. Let me out of here. Continue please. 계속하세요. My heart's bothering me. Let Go me on. out. Let me out. Responsible for it. Eventually, the learner pretended to be unconscious. 결국에
이 학생 역할을 맡은 사람은 의식이 없는 척합니다. 의식이 없는 걸 연기합니다. Continue, teacher. 계속하세요, 선생님. That is incorrect. This will be 345. 이미 의식이 없는 사람한테까지 전압을 높여서 줍니다. The correct answer is fast bird. What we learned from that experiment is that people will actually do an awful lot when they're put under pressure from authority figures. 자, 이게 실제 실험 영상이에요. 이 실험이 끝나고 나서 밀그램은 모든 실험에 대한 내용을 피실험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선생 역할을 맡은 사람한테 사실 이거는 그냥 실험일 뿐이고 권위 복종에 대한 실험이었다. 당신이 450볼트까지 올릴지 우리는 궁금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65% 되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단순히 권위 있는 누군가가 명령을 해서 실행했다는 사실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실험은 심리학 실험 역사상 가장 비윤리적인 실험으로 꼽힙니다. 실험은 실험에서 끝냈어야 되는데 실험 이후에 이 참가자들이 계속해서 이 정신병을 앓은 거잖아요. 일종의 트라우마를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비윤리적인 실험으로 꼽힙니다. 이런 실험들 때문에 심리학 실험에는 윤리 강령 같은 게 만들어졌어요. 이 실험을 본 한 학생이 또 다른 실험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필립 짐바도르 교수의 스탠포드 감옥 실험이에요. 자, 어쨌든 이 스탠리 밀그램은요, 자기가 실험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순순히 자기 명령을 들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0.1% 정도 되는 사람만 이걸 누르겠지. 그 사람들은 정말 비인간적인 사람들이겠지. 그 사람들은 충격받지 않겠지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실험인데 65%나 되는 사람들이 이걸 눌러버렸고 트라우마를 겪는다는 건 이 밀그램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권위에 복종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중에 스탠리 밀그램이 굉장히 냉소적인 성격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실험을 보면서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도 사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가가지고 막 눌러가 450볼트까지 올릴 수 있어요. 우리도. 생각해봐봐요, 여러분들. 당연히 사람을 죽이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병원을 갔어. 내가 열이 나고 기침이 나서 병원을 갔어. 근데 복도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의사가 나 이렇게 쳐다보더니 열 나고 기침 나죠. 지금 상태가 어때요? 목 아프죠? 큰일 났네. 이거 독감이네. 이거 조류독감이네. 이러면 이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의사가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죠. 조류독감이? 이제 인간한테까지 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진짠가? 나 어디가 많이 아픈 건가? 나 진짜 독감 걸렸나? 세상에, 나 무슨 뭐 피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나 죽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왜? 그 사람이 병원에 있었고 나는 환자고 그 사람은 가운을 입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더 권위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더 배운 사람이니까. 여기에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건 아마도 가운일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일반 사람이, 그냥 평범한 옷을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독감이시네요. 조류독감 이러면 이 또라이는 뭐야? 장난하나 아픈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겠지. 하지만 내가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은 이유는 뭐예요?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자, 여기에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72년 미 의과대학 협회에서 의학교육 연구학술 대회에서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에서 나온 한 교수가 있어요. 마이런 폭스 박사예요. 마이런 폭스 박사. 이 박사님이
이제 강연을 펼칩니다. 뭐 의사 양성을 위한 수학적 게임 이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분이 열정적인 강연을 펼쳐요. 굉장히 외모도 단정했고 뭔가 깊이 있어 보였고 태도도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목소리에도 힘이 넘쳤고 뭔가 이 강연을 하면서 중간중간 막 개그도 섞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막 경험담도 이야기하면서 청중들이 지루하지 않게 계속해서 강연을 이끌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정신과 의사, 심리학 박사, 사회복지사 뭐 요런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은 청중들이 많이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사람들이 굉장히 난해한 주제를 쉽게 풀어냈고 강연도 지루하지 않았다. 굉장히 괜찮은 강연이었다라고 평가했어요. 심지어 이 사람의 논문까지 읽어봤다는 사람도 생겼어요. 막 끝나고 나서 막 질문 타임이 있어. 막 이 30분 동안 강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질문 타임이 있어. 교수님, 이 수학적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러면서 되게 사람들이 이 강연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강연에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사람은요, 이 마이론 폭스 박사는요, 박사가 아니에요. 누구냐? 배트맨, 형사 콜롬보에 출연한 전문 연기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분이 강연 내용에 대해서 자기도 쥐뿔 몰라요. 그냥 과학 논문을 토대로 얼토당토 않게 그냥 아무 말 대잔치 있잖아.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야. 물론 이 사람의 경험담, 개그 이런 것도 그냥 지어낸 겁니다. 근데 이 강연이 끝난 다음에 청중들이 설문조사를 하니까 칭찬 일색인 거예요. 세상에. 너무 재밌다. 너무 쉽게 풀어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것도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자막도 없고 그냥 이 끝나고 난 반응만 보시면 돼요. Insist on formulating his battles of wits, or worse, as a battle of wills, will be resolved of their own accord. The applicability of these factors, the theory of games, to the field of not only psychiatry, but the teaching of psychiatry, the training, I think has great value. Thank you, gentlemen. Thank you very much, Dr. Fox. Before we have any questions asked of Dr. Fox, we'd like you to fill out our standard questionnaire. All of you are familiar with our program, so you can do this questionnaire. So what we really want to do is get an indication of what you derived from this presentation. 겁나 질문 받는 것도 여유가 넘쳐. 막 여기에 팔 이렇게 올리고 질문을 받아요. Our results be better if we had a third party come in and help us build it. Help us, I said, not build it. I think that's the big thing, is the idea of breaking down that damnable separation between you and the student. Sense is the power of suggestion, but use that to lever into an interaction thing. Because in conjunction with, what is it? I'm sorry, I forgot your name, sir. Dan. 굉장히 여러분들이 뭘 모르고 봐도 그냥 이 태도만 봐도 태도에 자신감이 넘치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딱 서 있어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이 이론에 대해서 내가 내린 결론은 말이야. 그래서 자네 이름이 뭐라고? 그래 댄. 댄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네. 너무 자연스럽잖아. 모든 태도가 너무 자연스러워요. 심지어 이 청중들 사이에는 전문가가 있다니까? 학생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문가가 있다고. 자, 이 실험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이 실험을 계획을 한 사람이 있어요. 도널드 나프톨린 의학 박사랑 존 웨인 주니어, 프랭크 도넬리라는 이 세 명이서 이 실험을 기획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육자에 대한 학생의 평가는 대개 인성 변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즉, 교육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이 실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강의 내용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무엇을 배웠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이 가르치는 사람의 자신감, 가르치는 사람의 태도, 가르치는 사람의 말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폭스 박사 강의가 끝나고 나서 강의를 평가해달라는 설문을 돌렸을 때 강의를 들은 사람들 중에 이 10명 정도가 자기 사고에 굉장히 좋은 자극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했고 9명은 폭스 박사가 아주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했고 다양한 예를 들어서 재미있게 설명했다라고 평가했어요. 근데 이 실험을 기획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 좀 야매 아니야?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 영상을 한번 보여주자. 강의 내용을 한번 보여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어보자 라고 해서 강의 테이프를 가지고 다른 두 집단한테 보여줍니다. 다른 두 집단한테 보여줬는데 결과는 비슷했어요. 모두가 폭스 박사는 굉장히 자신감 넘치고 재치있게 강연을 진행했고 이 사람의 강연은 굉장히 재미있고 굉장히 내용 전달을 잘했다. 이런 식으로 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의 평가는 내용이랑 상관이 없어. 이거는 굉장히 우리 사회 주변에도 많이 보이는 현상이에요. 이 폭스 박사의 훌륭한 프로필, 박사다운 옷차림, 자신감이 넘치는 목소리, 강력한 몸짓, 단호한 표정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짜 강연에 넘어간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연출을 잘하면 사람들을 속아 넘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폭스 박사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할까요?